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다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빠지진 않지만 양 시장이 모두 다 방향성 현재 하락인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 이상 급락 중인데 중요한 것은 수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1조 원 넘게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을 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등장한 AI, 딥시크의 영향으로 AI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뒤늦게 딥시크 충격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충격 우리가 어떻게 흡수해야 할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이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 4일 동안 있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갈 텐데요. 중국의 딥시크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AI 모델을 공개하고 나서 시장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대단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좀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환호성은요, 미국 시장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어떤 로직이 좀 파괴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미국 반도체 견제에도 오픈 AI를 따라잡았네. 라는 일종의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중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 지금까지 미국은요, 중국으로 고성능 칩의 수출을 계속해서 막아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같은 이러한 칩들을 사실 중국에는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요, 대단한 이러한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라는 시장의 우려감 나왔고요. 엔비디아가 내놓고 있는 이러한 고성능 칩이 결국에는 구매하는 것은 동남미일 뿐일까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정말 그런 것인지는 오늘 시장의 반응이 과한 것인지는 앞으로 지나가 봐야만 알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KB증권입니다. 딥시크 충격은 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 확대를 유지한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NH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NH투자증권은 굉장히 의외로 전력 인프라 쪽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수혜가 된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빠진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냈는데 딥시크 이후로 전체적인 기술주 투자 전략을 좀 바꿔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AI 투자 방향성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의견들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딥시크가 기술적으로 특별하지 않다라는 게 삼성증권의 코멘트였는데요.
딥시크가 지금 오픈 AI 등의 프론티어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오픈 AI에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학습을 한 건데 이를 두고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픈 AI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딥시크가 내놓은 이러한 AI, 이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다라는 의견이 또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캐펙스였는데요. 클라우드 캐펙스 상향에는 의심을 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의견 나왔습니다. 메타 AI 책임자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훈련이 아니라 추론 인프라 때문이다 라면서 확실히 앞서서 나왔던 딥시크의 모델과 본인의 모델은 다르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유지하기도 했고요.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딥시크가 이렇게 경량화된 모델을 내놓은 이유는 결국에 반도체가 부족해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반도체 부족을 방증하는 그러한 증거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공포심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겠지만은 결국에는 AI 성장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벤트였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들이 희망회로는 아닌 것인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듯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반도체 쪽은 좀 주가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약간 하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주도 현재 약간 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주도주를 이탈할 것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우리 시장에 쉬어가던 사이에 하루 만에 17%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고의 주식이라면은 이 정도의 낙폭을 허용할까? 라는 그러한 질문인데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커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부침이 지속되면서 트레이딩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다만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하루 만에 17% 이상 급락세가 나왔는데 반대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IBM, SAP, 레딧은 모두 다 간밤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딥시크 출연의 의의가 결국에는 향후 낮은 비용으로의 AI 구축 상황의 전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러한 기조는 사실상 딥시크가 나오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기조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버블테크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 1, 2년 차 초입 때는 원래 하드웨어와 반도체가 강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가 강했던 것이 지금까지 시장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통신 장비 같은 시스코라든지 델 같은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썬마이크로라든지 오라클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탄력을 보여왔고요. 그 이후에 클라우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버블 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였다가 그 이후에는 야후,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이 이 지난 역사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여전히 AI 전력 인프라가 좋다라는 의견도 함께 있기도 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전력 인프라가 장기 수혜 시나리오를 받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KB증권에서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 비중 확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워낙 대단한 AI 모델을 공개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길을 좀 바꾸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간밤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내놓은 이러한 발표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의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타는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라면서 2024년 대비해서 캐펙스 전망치가 60% 높은 수치를 전망하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대 캐펙스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AI 기업들은
해외에는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이 지금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향 AI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중국 쪽 A향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주가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갈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 시장이 전개될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역시 딥시크 관련 뉴스 헤드라인이 많이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헤드라인들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삼성전자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3E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서 블룸버그가 익명의 소식통 등을 인용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 공급 승인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의 등장으로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체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에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오늘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세부 실적에서도 반도체 사업에서 2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난 건 역시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딥시크 관련 후폭풍의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급락세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밀리면서 현재 10% 가까이 약세 유지하고 있고요. 반도체주 줄줄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까지 약세에 퍼진 상황인데요. 이 역시 딥시크가 AI 인프라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HBM3E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H100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죠. 향후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GPU 판매를 모두 금지할 경우에는 부정적 여파를 또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반면에 딥시크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까지 관련주들의 강세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AI 부문이 수혜 업종으로 지목되면서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딥시크가 세상에 충격을 준 이유가 고성능 모델 구현에 압도적으로 높은 컴퓨팅 자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함의를 던져주기 때문이라면서 게임과 고성능 AI의 결합이 이뤄질 시기 내년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머지않아서 더 빨리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4분기 매출액 조업일수 증가와 고성가 프로젝트 매출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20.4%나 증가했습니다. 상선, 특수선, 해양 등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 성장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10조 7,760억 원, 영업이익 2,379억 원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02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수선 기대감으로 해서 최근에 주가 많이 급등했던 것은 부담 요인으로도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네 가지 헤드라인 보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눈길이 가실까요? 다른 소식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하나오션의 강세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오션은 작년 11월부터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해 후실적에 힘입어서 4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는 상선 사업부가 실적을 이끈 가운데 특수선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미 해군군함 MRO는 유지,
보수 정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면서 특수선 사업부 실적 상승세에 고삐를 당길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필리핀 조선소를 인수했었는데 이게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내 사업을 확대하고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현재 시점에서 고부가 가치 LNG선의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면 올해 매출과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은 작년보다도 더욱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관련주들도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카본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카본의 LNG 선박용 본행제 2차 방벽이 차세대 세계인류 상품과 생산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LNG용 단열 판넬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 상승세가 컸었기 때문에 소폭 눌리는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한국카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G 관련주 안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오후 시장이다 보니까 테마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스앤미디어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증시가 열리지 않았던 설 연휴 기간 동안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큐 이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덕분에 오종장부터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반도체 설계자산 업체인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IP 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디오 IP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수요에 따라서 딥시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 MPU 구동 기술을 개발 완료하고 삼성전자와 구글 등과 함께 비디오 코덱 생태계 개발에 나서기로 밝혔었죠. 그래서 해당 기술의 서비스는 칩스앤미디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게 됐고 사측은 또 도화된 알고리즘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고객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로서 삼성전자, 구글, 퀄컴 등과 함께 APV 비디오 코덱 생태계를 개발 그리고 확장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PC형 IP 라이선스에 이어서 단기적 매출 볼륨 확대와 중장기적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를 좀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수준부터 2만 50원 부근까지는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1,800원, 손절가는 18,8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점검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수급 동향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1조 원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1시 20분에 기점으로 했을 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오늘 한미반도체 쪽으로 강력한 매수가 나오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화재,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1, 2위 기업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위권으로는 HT현대일렉트릭, 네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미국향으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로봇 쪽으로 앞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삼성전자는 팔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로봇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로봇 기업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단제약,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HLB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솔트룩스 오늘 5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재룡전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닛 이름하고 있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만은 오늘 대주주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악재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매도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하이젠 R&M, 네 번째로는 BHI, 다섯 번째로는 솔리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카카오, 네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는 가장 첫 번째로는 두산,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로는 SK스퀘어,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자리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첫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퓨처캠, 다섯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이름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스리빌리언, 두 번째로는 테크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네 번째로는 우리기술, 다섯 번째로는 ISC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로홈런으로 돌아왔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 시원한 만로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4일 쉬고 돌아온 우리 시장인데 오늘 양시장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우선순위로 봐야 되나, 뭘 먼저 봐야 되나라고 많이들 고민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시장을 보면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딥시크 관련 이슈가 제일 좀 컸던 것 같고 간단하게 지표들 여러분들이 살짝 보신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금리 동결 있었다.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22로 넘어가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25bp 이제 살짝 우리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가 있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욕구가 좀 있다라는 정도 흐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예상치를 하회했죠. 유럽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다만 소매 판매가 아직 양호하고 고용이 아직 양호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1차 지표는 이 경기에 대한 신호는 이제 고용, 그리고 두 번째가 소매 판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이제 주택 판매 쪽인데 세 번째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트럼프의 이 정책 여전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관세가 나왔습니다. 콜롬비아나 이런 쪽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민자 문제 때문이었죠. 9시간 만에 철회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2월 1일 기존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제 북미 쪽에 캐나다,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큰 이슈들은 간단하게 잡고 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슈가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봤더니 우리 코스피 차트 보면은 사실 살짝 쉬어가는데 이게 반도체주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10% 전후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서 지금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다. 작년에 연말까지 우리 시장 생각하면은 지하실을 파고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말일이라서 종가 관리를 조금 해주면 좋기는 할 텐데 지금까지 2,500포인트 크게 하회하거나 그러지 않는 모습 보면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1월 효과부터 시작해서 기대해야 되는 시장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잘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아요. 약세는 맞는데 차트를 보면 그냥 상단 부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730포인트 도전만 반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음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IT 투톱이 그래도 시총 최상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급락이 나오면은 이제 뭐 지수가 밀린다.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2차 전지주가 상단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IT 쪽에서 이번에 살짝 부담을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전지주가 뭐 그렇게 밀리지 않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이 올해는 또 양호하게 또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단에 많이 포진을 못 돼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시총 상위권에 보면 5종목 이상도 들어가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좀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이런 쪽 그리고 의료 AI나 이런 분야까지도 같이 좀 올라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HAB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코스닥 이전 상장, 아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당을 추진하는 이런 기업들이 올해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이제 시가총액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간중간에 이제 기업에서도 발표를 하고 할 테니까 주주총회에서 아마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이 부분이 나오면 제가 항상 이제 저희 교육방에 올려드리니까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서도 가장 먼저 제가 장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이슈 중에서 가장 집중되고 큰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고 연휴 내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딥시크 관련 AI 충격이 나왔다.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 내내 들으셨던 이 내용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제 뷰를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시간을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플라이어에서 뭐 딥시크를 만들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이 정도 중국 기업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왜 충격이냐라고 우리가 보면은 일단 중국에서 만든 거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중국은 미국에서 이 AI 뭐 첨단 부품 같은 경우를 다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장비도 규제를 하고 AI 칩도 규제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AI 가속기 이 엔비디아의 GPU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에는 최첨단 뭐 H100이라던가 B100 뭐 이런 쪽이 수출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이제 H800이라고 해서 좀 이제 다운그레이드된 이제 제품을 이제 수출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가속기가 전부가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에도 HBM이 사실 AI 쪽에서는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HBM 쪽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AI 기술업계의 이제 판도가 좀 바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해서 넘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가장 뭐 관심 있게 보고 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뭐 팔란티어 정도까지 추가하면은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이런 기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월요일 날 쇼크를 받았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랬었는데 화요일 날 되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연휴 기간에도 이제 야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개 방송 열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조상님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다. 이 연휴가 다행인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완화된 다음에 지금 흡수가 된 다음에 좀 편안하게 좀 넘어간다. 물론 오늘도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일부 HBM 관련주들 뭐 10% 전후로 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20%까지는 아니잖아요. 당일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15% 20% 충격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특히 미국장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열렸을 텐데 이런 이제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되면서 설 연휴 맞이하면서 조상님께서 도우셨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는데 이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AI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가속기를 이제 뭐 16,000개 이상 이렇게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오픈 AI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H800, 이 H100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수출을 한 겁니다. 중국에다가는 성능 좋은 거를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고급형, 비싼 거라고 생각하면은 요거는 저가형 보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급형을 가지고도 그것도 2,000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기 직전에 대량 구매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효과로 해서 미국의 장비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랑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모아놓는 게 적어도 10,000개에서 20,000개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 이상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의심 가는 거는 이제 이 최첨단 반도체를 공식적으로는 안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비공식적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안에서 국가에서 무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글로벌 시장에 나가 있는 것 중에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매수에 의해서 큰 비용을 지불하고 뭐 원래 시세가의 2배, 3배를 지불하고도 가져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첨단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대단한 일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AI 가속기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정도, 이 개념을 알려줬다라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의의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우리가 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요. 자,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국 제재하는 게 이게 정말 효율이 있는 거냐, 이거 정말 막을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정말로 뭐 트럼프라고 하면은 이제 뭐 미국 외에는 아예 뭐 수출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뒤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서 최첨단 가속기가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의의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요 다음 페이지랑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픈 진영하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비공개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맞닥뜨리면서 많은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오픈 진영에서도 희망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좀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밤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 제가 짚어드렸는데 오늘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사실 제가 소문 나기 전부터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리뷰 겸 여러분들이 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그대로 놓지 않고 미리미리 선점해서 가져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1월의 마지막 말로 없는 종목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이 중국에서 나왔던 AI 딥시크 영향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 위주로 집중해보는 게 좋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주 위주로 살펴볼 텐데 인터넷, 게임, AI 쪽이 또 많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네이버 골라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올해도 잠깐 쉬고 있지만 수급이 정말 좋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네이버에 대해서 최근에 쉬는 구간에 모아가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안타 종목은 이제 빠르게 치고 가기보다는 좀 추세적으로 좀 무겁고 묵직하고 좀 대형주 계열 쪽, 중대형주 계열 쪽 많이 소개해드리는 데 네이버가 바로 그런 종목이죠. 일단 카이스트하고 인텔하고 합세해가지고 AI 협력으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연구센터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네이버가 과거부터 이제 진심으로 AI에 이제 개발을 해왔던 부분을 인정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는 다 오픈소스 진영이에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진영의 대표적인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딥시크 성공의 낙수 효과를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정고점 부분은 이제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충분히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비용 절감으로 해서 빠른 상용화 이런 기대감까지
옵션까지도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좀 묵직하게 나는 편안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안타 종목으로 네이버 꼽아주셨습니다. 2루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골라주셨는데 앞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26% 넘게 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로 홈런 코너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말로 홈런 종목으로도 한번 선정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난 LLM 출시하면서 스마트워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가고 국가에서 국책과제 같은 경우로 싹쓸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국방부에도 인사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공중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 사업권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업부하고는 굉장히 밀접하다. 국책하고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미국의 F-16 이제 인간하고 AI 해론하고 이제 모의 실험을 했는데 5대 0으로 AI가 그냥 완승을 했다. 심지어 제대로 된 타격조차 입히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인항공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중 인바디드 같은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입니다라고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20%에서 뭐 상한가 사이 오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5,000원 위쪽만 유지해주면 뭐 괜찮은 것 같고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이 출발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 눌리지 않고 그냥 가면은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제 3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 살펴볼 텐데 이 종목 역시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10%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네,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두 종목 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룹사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간단합니다. 이력서가 가장 이쁜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의 이제 인터페이스 쪽에 이제 오피스 웹을 탑재하면서 첫 번째로 멋있는 이력서를 한 줄 작성을 했고 애플의 비전 프로에도 탑재가 되면서 애플, 테슬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들 이곳에 탑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비고와 함께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쪽으로 해서 계속 뻗어나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이력서를 가지고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로 뻗어나간다. 제가 2루타 종목인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쪽의 강자고 이제 해외로 좀 뻗어나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호타준족으로 3루타를 많이 꼽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꽁꽁 묶어놨던 이런 본인의 끼를 올해는 좀 발산할 수 있는 이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만루 홈런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친숙할 만한 종목들이 오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시세를 뿜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또 다른 만루 홈런 종목들 어떤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하고 가시죠. 네, 자 1월 말일이니까 결산을 한번 해야겠죠. 일단 목표는 열흘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 3개까지 나오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흘 만에 3개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라도 더 달성하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4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의 목표는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오션이 80%대까지도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조선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1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조선주는 이 정권 트럼프 정권 동안 계속 안고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추세적으로 보시고 제주 반도체 최근에 아주 뜨거웠었죠. SKC 방금 팔고 왔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죠. 테크윙 지금 오히려 조정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를 기회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는 106%가 돼야지 말로 홈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말로 홈런 달성하면 이 3위권 안쪽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월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도 2자릿수가 아니라 3자릿수 수익률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월에는 충분히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1위권이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보면서 더 많은 말로 홈런 종목과 함께 3자릿수 여러분들 일단 2배 수익 나는 종목들 먼저 체크하면서 가는 그런 달이 2월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많이 여러분들 말로 없는 코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만홈런 2위에 올라와 있는 하나오션의 경우 오늘 또 호실적 이슈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새롭게 올라오면서 2월 시장의 색깔이 바뀔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딥시크 쇼크 안에서 좀 상세해 줄 만한 AI 관련주 어떤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네, 제가 어젯밤에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예요. 제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정확하게 10월 30일 날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그 이후로 150% 이상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휴식을 예쁘게 취하고 있었어요.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게 당연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해는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지난 작년쯤에 아마 이제 앵커께서도 정리해 주셨는데 AI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고 했죠. 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역량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다 해드리고 있는데 이스소프트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알야, 알지, 뭐 RC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나 정도는 다들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페로소.ai 이게 버추얼 휴먼 서비스 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버추얼 휴먼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 더빙 서비스 같은 경우로 해서 뭐 NGO라든지 국내 기관들이 많이들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검색 포털 서비스 앨런도 뭐 출시를 하고 종합적으로 다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만의 이제 언어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CES에서 북미 진출 쪽을 노리면서 이제 전시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국내에서 만족하지 않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업이라는 부분에서도 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주가 동향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24,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은 사실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이렇게 종목들이랑 해서 원고를 싹 해놓고 나서 오후까지 지켜봤는데 오기 전까지도 한 24,000원 전후더라고요. 이 가격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23,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량 지금 터져 있죠. 25,000원을 돌파해서 종가 안착한 다음에 사는 게 낫습니다. 25,000원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안정적인 구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것이고 23,000원 아래는 한 2,500원 아래, 23,000원 아래 이 구간은 이제 저렴하게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25,000원에서 이제 3만 원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2차 목표가 이렇게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고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 2만 원 구간 쪽은 뭐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너무 예쁘게 잘 쉬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상승하는 것도 좋은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정고점만 해도 여러분들 섭섭하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오늘의 공략주로 봤고요. 1차 목표가 3만 원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2월장과 함께 계속해서 만홈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FOMC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금리가 동결되면서 미국 경제가 당장 뭐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동결 여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연준이 그동안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영향을 받느냐인데, 물론 파월 의장의 설명은 영향 안 받는다예요. 근데 영향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영향받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해도 근데 뭐 그러니까 많은 추측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경제는 경제로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금리도 뭐 완화될 것으로 우리가 많이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동결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4.25에서 4.5 이게 유지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뉴욕 증시가 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 이유도 하나 있고 금리 동결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딥스틱이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냐면 이 두 가지에 흐르는 공통점은 사실은 또 트럼프예요. 왜? 딥스틱도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최근에 워싱턴 DC에서 이 블랙호크 헬기하고 소형 중소형 여객기랑 충돌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네.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도 다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관제선 뭐하냐, 그걸 뭘 경고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야지. 어떻게 피하라, 블랙호크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계속 깊숙이 침투돼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분석을 내드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의 경제에 굉장히 정치적, 안보적 요인이 많이 침투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최은행도 굉장히 지금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돼 하고 지금 손사래를 치지만 실제로는 이 현실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 요소까지, 변수까지, 베리어블까지 감안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걸 파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장도 그동안에는 주로 그냥 미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트럼프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 없었다. 그래서 뭐 영향받는 것도 없다. 근데 영향받는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강하게 맞아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금리 인하 요구한 이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 의장이 과연 아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다. 월가에서도 뭐 영향받을 게 뭐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또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관계, 여기서 나오는 미묘한 발언들일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이든 때는 없었던 일이에요. 바이든, 그다음에 파월 공통적인 연관으로 안 묶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분석을 하면 파월이 뜨고 관련 인물로 파월을 검색으로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저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보십시오. 당장 보편 관세, 보복 관세 없을 것 같이 예상했습니다만 바로 2월 1일부터,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25%.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많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지만
이야기한 대로 다 했어요, 일단. 어떤 결과가 오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막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제가 예상컨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순간에 사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올 정도예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조준하고 있는 게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겠다. 미국에서 지금 그 석유와 가스를 퍼내겠다는 거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다음에 국제 무역도 재조정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세죠. 그다음에 제조업 부활을 하겠다. 이게 이제 법인세를 잔뜩 내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다. 지금 러터닉 상무장관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됐다고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 SK 하이닉스, 삼성까지 결정을 그것도 내놨잖아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바꾸기 생각했잖아. 근데 몰라. 계약서 내용 또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상 연설에서 이제 당선인 시절에 한 이야기예요.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도 컨센서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게다가 더군다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탈퇴를 해버리죠. 그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세상 도움이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도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을 좀 짓누르는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딥시크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미국에게는 큰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의견 남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리기는 더 가속화,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AI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된다. 이건 절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국 기업과 함께 뭐 오픈 AI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플러스 삼성이나 우리 SK 하이닉스나 우리 한국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기업들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이제 호주하고 심지어는 인도하고 네. 이쪽은 아예 어떤 동맹의 카테고리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왜 중국과 대적을 하려면 일종의 연합 체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특히 이제 AI 연합, 이제 AI 연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딱히 크게 이런 타격을 입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또 이 중국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경각심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한국, 일본, 호주, 심지어는 유럽,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 그리고 이제 호주 이런 쪽 인도하고는 더 단단하게 대중 이 대응 연맹 연합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지금 뭐 엔비디아나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습니다만 엔비디아도 대만 기업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TSMC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만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사양 저사양 모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그죠.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딥시크 좀 여파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보니까 시장의 영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 만에 사실 영향을 받는 거여서 이 여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짧게 받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증시는 이 4거래일 동안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 제안만 해도 춤을 췄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그런 상황이 될 네. 것이고 뭐 마벨이든지 다 그런 상황이 맞아요. 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또 미국의 이런 AI 주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지금 그래서 개인정보도 유출되는 게 굉장히 딥시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더 통제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인텔이 됐든 아니면은 또 마이크론이 됐든 중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통제가 될 겁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더 혜택이 주어지겠죠. 거기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고 올라타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이나 미국 기업 중에서 AI 관련돼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업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의 접근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같으면은 삼성의 경우에도 좀 더 기회를 누릴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과 또 손절할 수는 또 없어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또 우군을 여하튼 좀 더 덜 단단한 그죠. 관계라도 네.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저가 형성됐을 때 들어가는 것도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국내외의 AI 반도체나 소재 부품 장비 또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주목을 하는 기회로 저는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연휴를 강타한 소식이죠.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이 딥시크의 R1이 오픈 AI의 챗 GPT 성능 면에서 필적한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딥시크의 R1은 오픈 AI와 성능 면에서 비슷하지만 개발 비용은 또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의 R1 개발 비용이 557만 6천 달러라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정도인데 오픈 AI의 챗 GPT의 경우 초기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달러의 개발 비용이 들었습니다. 약 18분의 1 수준의 개발 비용이 들었다라고 알린 겁니다. 모델 유형에 있어서도 딥시크와 오픈 AI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딥시크의 경우에는 시중에 좀 무료로 배포하는 방식인 오픈 AI, 오픈 소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메타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픈 AI는 폐쇄형 모델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I 시장의 업계 선두주자인 오픈 AI의 경우에는 이 딥티크가 AI의 기술을 도용했다, 이로 인해서 비용을 줄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술을 도용을 했다는 증거가 좀 발견됐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이 이를 토대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CEO는 이러한 AI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AI에 막대한 지출이 필수적이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고수하면서 또 투자자들에게 의구심을 좀 제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의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LS증권에서는 딥시크가 수출 규제로 인해서 표기가 불가능한 하이엔드 AI 칩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발 과정이나 비용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에 기업들이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범용 인공지능 이 단계에 먼저 도달하기 위한 강력한 투자뿐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범용 인공지능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봤고요. 프론티어 모델의 고도화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의 단계 초기에 돌입하게 됐을 때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이 필수적이라면서 결국에는 블랙웰 양산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IM증권에서는 만약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GPU의 판매를 향후에 모두 금지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같은 GPU의 HBM을 공급해온 한국의 디램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리츠증권은 조금 더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는 AI 추론용 인프라에 대한 니즈를 앞당길 요인을 하면서 현재 AI 주가들의 급락이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견을 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딥시크 관련 후폭풍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진실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여파가 오늘 시장에도 아주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오늘 뭐 주가가 9에서 10%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다. 여전히 미국 쪽의 AI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중국향으로 또 다른 새로운 기업들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향이라기보다는 딥시크처럼 이제 좀 저렴하게 그리고 좀 가벼운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솔트룩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아마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기업들인데 새로운 기업을 봐야 된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전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향 AI를 사야 된다. 여전히 미국향이 대장이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 딥시크 수혜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주 노려본다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좀 네. 바뀌었다. 딥시크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더 재밌는데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은 왜 아직 미국 AI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네. 걸까요? 오늘 뭐 거의 상한가를 많이 한 개별주들은 좀 약간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해 주신 카카오 네이버 언급이 됐는데 중국이 굉장히 단시간에 저 비용으로 만들었는데 카카오 네이버가 그동안에 그 돈을 쏟아붓고 못 만들었다. 저는 이거는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제 미국향 AI 주식들을 사야 되냐? 사실 미국향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전력주들,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도 안 떨어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갭으로 첫날 굉장히 많이 떨어진 다음에 러프하게 좀 바닥 잡은 다음에 대부분 반등을 줬어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약간 엔비디아 말로는 우려스러운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에 연매출이 한 1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 매출량을 보면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17조 원이고 작년 온기 기준으로는 만약 상반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 30조 원 정도로 러프하게 잡았을 때 전체 140조 중에 30조가 중국 쪽에서 매출이 나왔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챗 GPT에 대항하는 어떤 딥시크가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의 우회 수출이 막힌다. 이 부분이 가장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고비용과 관련된 좀 회의론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미국에서 이제 이 딥시크 발로 급락했던 주식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좀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해서 AI 쪽 미국향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첫날은 충격이 너무 컸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안 빠졌죠.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딥시크가 본인들은 그렇게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으로 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보니까는 딥시크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 펀드에서 또 네. 관련 또 칩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서 5만 개 있다, 50만 개 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나왔죠. 사실 이거는 중국 측에서 딥시크 측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네. 추정을 할 뿐이지 어떤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서지 파트너님께서는 그렇다면은 네. 새로운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 오픈 AI가 이 딥시크가 이제 우리의 기술을 좀 훔쳐갔다, 좀 많이 또 도용한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게 업계 관행이래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어서 또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또 그 보안 관련주들을 또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저비용으로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 거대 언어 모델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한 기업들이 또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좀 또 그에 따른 상승력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주들이 하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더욱더 이제 미국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하락이 나온 걸로 풀이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이미 지금 오래 전부터 이제 진행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로 빠른 반등이 또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9%, 7% 막 이렇게 하락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점 매수에 또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어 보이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력이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대로 한 23만 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시세 부진을 좀 털어버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23만 원 돌파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시면서 돌파 시에는 한 25만 원, 6만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에서는 크래프톤이 오늘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인공지능을 이제 기반으로 한 이제 NPC, 한마디로 이제 이 플레이어를 서포트하거나 좀 같이 이제 상호 소통을 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도 현재 상승력을 좀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오랜 기간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어서 일단 단기적인 이제 저항점이 대략 한 38만 원, 7만 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마찬가지로 37만 원 정도 돌파 여력을 먼저 체크하시고, 돌파가 된다면 한 45만 원 정도 자리까지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오픈베이스가 오늘 이제 정치 테마랑 같이 엮이면서 오늘 상승력이 장중에 한 18% 정도까지 나왔는데 잘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해서 한 3,000원 정도, 3,1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또 한 번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모니터렉 같은 종목도 오늘 조금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또 상승력이 장중에 키워지면서
키워가면서 18% 정도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니터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잘 기울여 보시고, 또 이제 샌즈랩도 오늘 지금 상승력이 다시 또 키워가면서 전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원까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시크 여파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러한 의문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까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좀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 가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여전히 지금까지의 주도주가 앞으로도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고요. 반면에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약간의 분위기 변화, 이에 따라서 보안 관련주,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네이버와 크래프톤과 같은 기업들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삼성전기가 지난 설 연휴 직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시장을 놀래킬 만한 수준의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살짝 뛰어넘긴 했는데 영업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2조 4,923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비교했을 때 8% 증가했고요. 전 분기 기준으로는 4.7%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 1,150억 원 기록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4% 증가에 그치게 되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48.7%나 급감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25%나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사업부별로 봤을 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패키지 사업부문 421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4%대 감소세를 보였고요. 매출액 감소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컸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됐습니다. 컴포넌트 사업부의 경우에도 547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61%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IT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익성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광학통신 분야는 182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역시나 전분기 대비 30% 넘게 쪼그라들게 됐는데요. 하지만 매출액이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가 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주요 먹거리가 MLCC 사업부인데 이 부품의 가동률의 경우에도 70% 후반대로 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신호들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러모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압축해서 말하자면 올해는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BNK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MLCC 수익성 회복 그리고 FC BGA의 매출 성장 기대된다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13%가량 끌어올렸습니다. 전략 고객 신모델 출시, 갤럭시 S25와 아이폰 모델 등으로 서버 수요가 증가하고 MLCC 가동률이 지난해 1분기 때 80%대 초반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난해 하반기 공급을 시작했던 AI 가속기형 FC BGA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패키지 내 FC BGA 매출 비중이 40% 중후반에서 올해는 절반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기존의 16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25년은 AI 전장에 견인할 것이면서 삼성전기 1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MLCC 논 IT 비중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규의 거래선 확보를 위한 성장이 진행 중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 제시했고요. IT에서는 서버 비중이 높아지고 전장 비중의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 선 유지했고요. 바이 의견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지난해는 좀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 개선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 현재 구간도 9% 넘게 급락세 2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초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네요. 한 10% 전후로 이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 정도면 굉장히 좀 세일즈를 하는 듯한 박인 세일을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데요. 딥시크는 앞에서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재는 하이닉스의 지금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HBM3E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사가 더 좀 약간 자극적인 게 나왔었죠. 엔비디아 삼성전자 거래 중단 선언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2시간 정도 있다가 기사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좀 수정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 쪽 입장을 이제 어떤 기사화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삼성전자의 이제 그 HBM의 설계를 이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의 고객이지 삼성전자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오버라고도 뭐 다시 연달아서 뉴스가 나와서 아직은 오피셜이 아니라는 점 그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왜 오늘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근거가 무엇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는 사실 말은 안 되지만 마이크론의 주가를 거의 99% 추종을 합니다. 근데 마이크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바로 전고일에 의해서 굉장히 좋게 반등을 했고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마이크론 미국 주식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특별히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뭐 장담 아닌 장담을 합니다만 SK 하이닉스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세게 아마 반등을 줄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잘 되고 있는 HBM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쪽에는 장비를 거의 늘리지 않겠다라고 일단 뭐 밝혔죠.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물량 조절을 하면서 우리는 잘 되는 HBM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25년도에 어떤 실적을 더 성장시키겠다라고 발표도 좀 했었죠. 한 가지 리스크는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그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나는 내가 읽지 않은 서류는 뭐 믿지 않겠다라고 이게 얘기를 가장 했어요.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삼성전자의 조단위에 6조 원인가요? 그다음 하이닉스는 1조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줄지 안 줄지 그냥 안 준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괜찮은데 준다 안 준다 하니까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혼란스러움,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은 좀 약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미국을 믿고 네, 그렇죠. 네, 투자를 할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그래도 반등이 괜찮게 나와준다면은 SK 하이닉스 오늘 이렇게 10% 떨어지는 거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 다만 오늘 밤 좀 떨어지면은 좀 두고 봐야겠죠.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전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파트론인데요. 오늘 1% 가깝게 상승, 큰 특징은 없는데 보니까는 수급이 괜찮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파트너이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안테나 이런 이제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센서, 패키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면서 전자담배, 이제 웨어러블 기기, 응원봉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서서히 올라갈 때가 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지난해 12월 이제 전장용 그러니까 자동차용 이제 매출 비중이 2023년 15%에서 2028년 30% 수준 500억대까지 이제 확대할 것이다라는 또 전략적인 내용을 또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전장용 매출이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장용 쪽에 이제 매출 확대로 또 추가적인 이제 성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특히 또 이렇게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기도 이미 작년 3월인가 4월 정도에 한번 이제 로봇 쪽으로 진출을 한다 이제 알렸기 때문에 파트론도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부품 회사였다가 이제 뭐 로봇 쪽으로도 이제 부품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파트론을 좀 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120선을 재차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서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3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이대로 이제 시세가 분출한다면 8,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세 번째 기업은 태광입니다. 앞서서 박근호 이사님께서 또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조선주도 좀 불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테마가 이 피팅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현대 일렉트로닉스를 사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2년 전서부터 주가가 부담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태광에 속한 전방 산업이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미국 수출 LNG 쪽이 지금 엄청난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태광의 성광밴드 대비해서 주가가 덜 올랐던 이유는 미국향 수출이 좀 적었기 때문이죠. 지금 태광이 미국향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요 두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은 지금 태광이 굉장히 좀 이쁜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매수하기 적당한 구간이고 앞으로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쇼티지 이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사실 이쪽은 좀 괜찮을 수밖에 없는데 태광 오히려 괜찮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기업은 박전시 파트너님께서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던 오픈베이스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8%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 사실 고가 대비해서는 약간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최근에 좀 이런 패턴을 이제 보이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고 특히 이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이제 작년부터 실행을 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이제 AI 인공지능을 접목한 원격 보안 관제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부 데이터 유출 시도와 외부 공격에 직면한 사례에서 이 성공적으로 일단 이런 자동화된 위협에 이제 대응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정보 유출 또는 이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어떤 그 보안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고 또 이렇게 이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원이 오늘 또 급등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픈베이스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가격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대로 시세가 상승력이 잘 나온다면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그러니까 월봉상 기준선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폭도 좀 커진 상황인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800조 증발하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 증시가 반영을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조 원이 넘는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흐름이고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뉴스도 나왔고 2분기에 좀 공격
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HBM3E에 대한 부분들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에 대해서 뭐 호재로 좀 반영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중국발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좀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가장 사용되는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외국인 매도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당분간 큰 반등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2,500선에 대한 지지대가 좀 강하게 좀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 좋긴 하지만 2,500선 그래도 지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계속해서 대한전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오늘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력망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따라 최근 상승분에 대한 절반 정도는 좀 반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수주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국, 싱가포르를 이어서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트럼프발 호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좀 조정을 이용한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 기회로도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재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만큼 대한전선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한전선 오늘 시장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일 쉬고 돌아왔는데 시장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딥시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업종별로도 좀 흐름 엇갈리고 있네요. 네, 사실 올 지금 연휴 내내 사실 경제면이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기사가 딥시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단 미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딥시크발 쇼크로 인해서 많은 이제 종목들이 주가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연휴 기간 동안 오히려 휴장이었던 게 어쩌면은 다행이었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제가 네. 오늘 장전에 이슈레이더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런 이제 주가 하락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에 대한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이슈가 경쟁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지언정 또 금방 주가 회복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네. 일단 오늘은 저도 SK 하이닉스가 개파락으로 출발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SK 하이닉스가 딱 그 장 초반에 이제 VI가 걸리면서 19만 원대에서 이제 20만 원 선, 그 구간대에서 이제 또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개파락 구간에 추가적으로 낙폭을 크게 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양봉 형태로 그 낙폭 과대 구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땐 등락률 자체가 각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지금 연초에 주가 회복세가 좀 가파르게 나온 편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약간 좀 키 맞추게 하는 움직임으로 가준 게 아닌가라고서 보여지고요. 반면에 오늘도 딥시크발 이슈로 인해서 수혜받았었던 업종들도 분명히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제 인터넷주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가 오늘 특히 강세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 이렇게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놀라운 또 발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도 증시에 좀 많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챗 GPT가 나왔을 당시에 클로버 이제 AI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 AI 기술 자체가 미국에는 아직 완전히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향후 이런 잠재 가능성을 또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다시금 끌어온 그런 모습이 오늘 증시에서 좀 나와줬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오늘 뭐 보안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딥시크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일부 종목들이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업종단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 당일에 움직이는 업종보다는 실적 발표 전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이 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일찌감치 오늘 먼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판파레를 좀 터트리는 모습들이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장세에서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 봤을 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시가총액 5위 지금 계속 안착되어 있는데 정말 조만간이면 에코프로 자리까지 4위까지 위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대 넘는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삼성 쪽에서 지금 지능형 또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한 또 의지를 밝히게 되면서 오늘 관련해서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오전장부터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업종단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이제 눌림목처럼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딱 이 같은 흐름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움직임이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엿봤기 때문에 오늘 증시 일단은 약보합권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를 오히려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음 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마무리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쉬어갔던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월 시장 마무리하게 될 텐데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현재 구간에서도 0.8%대 약세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21포인트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2,515.01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의 경우 0.15%대 약세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72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시장에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원 그리고 기관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31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이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출발부터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이 연휴로 인해서 쉬어가던 4거래일 동안 뉴욕 증시에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물론 이 거래일 전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고점을 대비했을 때 여전히 큰 폭으로 내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딥시크 관련 여파가 여전히 시장에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비슷한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 마감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0.7% 하락세 2,51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2,500선은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0.06% 약보합권, 그래도 시장 막판에 어느 정도 조금 이 하락세를 만회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28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좀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다 보니 오늘 외환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21원 이상 오르면서 1,450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투매량이 좀 커지면서 외환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장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반도체 기업들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사실상 반도체 기업들의 급락에 따라서 오늘 지수가 조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은 하루이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 10% 가깝게 급락세, 결국에는 2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0만 원대를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9만 9,200원대 오늘 종가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2.4% 넘게 하락세 52,4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엔소 약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현대차가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사실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이버가 보시다시피 6% 이상 상승세에 나왔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가 상승이 좀 강력하게 나왔는데 막상 1월이 되면서 연초가 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사실 이렇다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요. 경량화된 AI 모델이 앞으로도 가능해질 것이다 라면서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이 오늘의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기아와 KB금이 오늘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는데 KB금융 쪽이 오늘 강력하게 상승 나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이 KB금융이었습니다. 셀트리온과 우선주는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2.6% 넘게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1%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29만 9,500원대.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상승세로 오늘 시장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로봇 쪽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 HLB도 1.6%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에코프로는 오늘 시장에서 보합권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켄바이오 3%, 삼천당제약 6%, 오늘 제약바이오 쪽도 강했습니다. 클래시스 1% 상승, 휴젤도 2.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리노공업 오늘 0.4% 약보합에서 21만 4,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1월의 마지막 날 우리 증시는 딥시크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AI 챗봇 관련주, 중국 기업,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2월에는 어떤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을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2월에 좀 지켜볼 만한 이슈들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라고 한다면 일단은 중국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여전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증시도 지금 춘절 연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28일부터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각으로 봤을 때 2월 4일 화요일까지는 중국 증시도 휴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연휴 동안에 이런 딥시크 관련 지금 이벤트가 나왔고 미 증시는 악재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 증시는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 지금 중국 지수가 연말에서 이제 연초쯤에 좀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구간 잠깐 볼까요? 중국 네. 상해종합지수 움직임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 지수는 블랙 먼데이 이후로 빠르게 그 양적 완화한다고 이제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지수 회복이 빠르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하게 한 3개월 정도 끌고 가다가 오히려 연초의 연초 랠리보다는 지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지금 연휴이다 보니까 이 주가가 지금 지수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중국 지수가 그래도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동아시아 증시가 중국 쪽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 움직임 보니까 딥시크 영향으로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에서 소프트웨어나 우리 국내 중국 쪽에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수혜주를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국내 상장되어 있었던 중국 네.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오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제 중국 휴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좀 되풀이되는 또 순환매 관점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우리가 또 대외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슈는 BOE 쪽에서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영국 쪽에서 국채 금리가 4.8%를 돌파하면서 금융 위기 이후로 지금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 통화정책 회의했을 때도 금리 동결로 갔었고 아마 이번에도 금리 동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력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다만 미국의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금요일쯤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예상치를 한번 상회하긴 했으나 이제 금리 동결로 갔고요. 이번에도 이제 FOMC에서도 금리 동결로 갔죠.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예상치 상회가
그 2번 연달아서 뜨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증시가 좀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앞서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 일찌감치 이번 주 좀 빵빠레를 터뜨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순환매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이라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주 포스코홀딩스와 LNF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라서 실적 안 좋겠죠. 네,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지만 그 워낙 이제 안 좋은 거에서 조금이라도 좀 그 영업 손실이 좀 덜하거나 이러면 그것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이런 이제 두 기업 간의 실적 발표를 좀 예의주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알파벳과 AMD 쪽에 또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2월 초로 넘어갈수록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뭐 하방으로 가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계속해서 기술주 쪽으로 관련 이슈들이 좀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와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그래도 오늘 금요일 장세 또 월말 장세이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쁜 마감은 아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금요일 치고 또 연휴 장세 치고는 훌륭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잠깐 이제 기술적인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 오늘은 아예 이제 개파락으로 또 출발했었고 또 장중에 12시까지 지수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 정도 이제 지수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제 V자로 회복력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외국인도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감이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밑꼬리를 단 음봉 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월 초에 연초 랠리가 잠깐 조금 맛보기로 나왔었고 사실 지수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달 내내. 그런데 이제 월봉 흐름 봤을 때 일단은 양봉 마감이죠. 지금 120 월선 구간대를 지지받아주면서 추세의 흐름을 지금 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술주에 대한 그런 이제 훈풍이 2월 달까지도 전해진다 한다면은 올해 연이은 이제 월봉상의 상승세도 엿볼 수 있는 지금 기술적인 구간에 있다라고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이제 월봉상 도지 캔들 이후로 지금 그러니까 도지 캔들이 뭐냐면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 캔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도지 캔들이 나와줬거든요. 이런 캔들들이 하단에 나오거나 아니면 상단에서 나왔을 때는 추세 전환 시그널이요. 근데 추세 전환 시그널이 12월 나와주고 1월 달에 역시나 양봉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좀 끌어올릴 만한 움직임이 나와지지 않을까. 근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섹터와 또 연동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HLB 쪽에서 긍정적인 좀 소식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들이 더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환매 관점으로 2월 달에는 코스닥 흐름들 보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 들어보니까 2025년 1월 출발이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2월에도 이러한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또 앞으로 관건이 될 텐데 추세 전환을 한 만큼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2월의 첫 거래일 어떠한 시초가 공략주를 좀 준비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이슈레이더 시간에 그 딥시크 관련해서 반사이익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MK전자를 꼽아봤는데요. MK전자가 오늘 그냥 그대로 점상으로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유 이거 잡지도 못하는 거 쌤이 또 브리핑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또 눈여겨봤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로 이 종목 어차피 다음 주에도 이제 중국 관련 이제 지수가 움직임 나온다면은 딥시크 관련 영향력이 다음 주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나왔을 때 반사익 수혜를 그럼 어떤 점에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반도체 증착용 장비를 만드니까 소부장에서 장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았어요. 8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다 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국산화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지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중국에만 의존도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객사도 다변화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고객사 중에서 대만 쪽에 이제 고객사도 들어볼 수 있고요. 미국 쪽, 북미 쪽으로도 지금 계속 고객사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북미 고객사가 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은 이런 중국발 관련지 이슈가 들어왔을 때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특이하게 오히려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도대체 주가가 이렇게 눌리더라도 다음 주에는 갑자기 또 반전되는 분위기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달 동안 주가 상승세가 반도체 종목들 랠리 나오면서 같이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일찌감치 또 우리가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얼리버드 입장에서 미리 이런 지금 이슈가 있고 중국 쪽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장비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만 알아두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딩할 때 용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용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레이딩용으로 일단은 이 종목을 좀 예의주시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왔고요. 기술적인 구간들 좀 체크를 도와드리자면 네. 오늘 31,700원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제가 60일선 구간대를 기준으로 잡아드릴까 했는데 마이너스 그냥 10% 내외로 그러니까 그래봐야 12월 달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전저점 잡아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29,000원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3만 원 부근에서 추세가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딩 하신다 할 때는 3만 원 구간까지를 차라리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 짧은 대응 하실 거면 29,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작년 이제 그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구간대거든요. 요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매물대 구간대가 강하기 때문에 회복세가 나온다고 하면 37,000원 구간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의 눌림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오히려 추세상으로 강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매물 네. 털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37,000원 구간 목표 보시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쉬는 사이 물결이 좀 많이 커진 중국의 딥시크 파장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장비주 중국향 매출도 높은 주성 엔지니어링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37,000원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저비용 인공지능 딥시크 충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2.42% 내린 52,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보다 9.86% 하락한 199,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딥시크가 최근 선보인 추론 AI 모델 딥시크 R1이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추론 AI 모델 O1보다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엔비디아의 GPU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딥시크와 관련해 GPU에 들어가는 HBM을 여러 고객사에 공급하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업계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오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영풍 MBK연합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썬메탈 코퍼레이션의 이성채 최고경영자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금지, 탈법 행지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최 회장 등은 지난 22일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과 최 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C에 넘기는 데 관여한 이들로 임시주총에서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해 신규 상호 출자를 형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이 SMC로 넘어가면서 고려아연, SMC,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은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798.5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전장 대비 1.4% 높고 지난해 10월에 기록한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은 현물 가격도 온스당 31.58달러로 2.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무역 갈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안전자산 수요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75조 8천억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2%, 129.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2% 늘어난 300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398.34% 증가한 32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연간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평균인 34조 2,607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PC와 모바일 등 수요 침체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주력인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했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HBM3 개선 제품을 1분기 말부터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HBM4는 올해 하반기 양산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